직선의 방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면 우리가 요 방정식의 형태, 직선을 표현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y는 mx 플러스 n, ax 플러스 b로 놓지 않은 이유는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이고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죠. 뭐가 있죠? x1x, y1y는 1.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지, 항상 표준형은 뭐냐면 그 어떤 도형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게 표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형. 여기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각각 뭘 뜻해요? 너의 기울기와 너의 y 절편 두 가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표준형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대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식 자체를 너네가 딱 봤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봤을 때 어떤 기울기라든지 뭐 xy 절편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울기를 알려면 넘겨서 나눠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해. 그럼 이 일반형은 또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표준형이 일반형보다 무조건 더 좋은 표준형만 쓸 거 아니야. 일반형 자체의 존재 가치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연립 같은 것들 할 때 써요. 연립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원의 방정식, 다음 시간에 하는 원의 방정식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표현은 주로 우리가 연립하거나 뭔가 점을 대입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용도가 좀 다르다. 표현은 다르지만 용도가 다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절편식이라고 부르죠. 절편식은 말 그대로 xy 절편을 아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쉽게 쓸 수 있어서 식을 쉽게 도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약간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부분인데 xy 절편이 주어진 문제를 너네가 딱 보자마자 절편식으로 도입을 주는 아이들이 드물게 있어요. 그 중에 상위권이 아니었던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인데 절편으로 준 거를 딱, 그러니까 이 단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당연히 너네가 절편식을 쓸 수 있는 게 맞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수학 뭐 대수, 미적, 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딱 xy 절편을 알아. 그러면 절편식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너네가 또 이런 걸 가지고 식을 도입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나 수학 전반에 걸쳐서 너네가 알고 있어야 하는 약간의 기본 소양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절편식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직선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 표준형에서 비롯되는 기울기와 y절편, 그 중에서도 굳이 주인공을 꼽자면 기울기죠. 기울기라는 건 무엇과 관련돼 있어? 너는 선분 B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선분 B와 관련돼 있냐면 밑변과 높이, 나아가서는 빗변의 선분 B,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항상 이런 식의 비율을 갖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고 뭔가 기울기가 주어지고 했을 때 여러분이 풀어가는 방식들이 있었다고. 특히나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수로그 함수 파트야.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가 뭐 두 개 있어. 4의 x승 하나 있고 뭐 2의 x승 빼기 1 같은 함수가 있어. 근데 갑자기 기울기 뭐 마이너스 2짜리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데 요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라는 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컨대 마이너스 2 좀 이상하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도입을 줬었어? 이 점과 이 점에 간에 어떤 관계 있다? 요 길이가 2가 되고 너가 1이 된다. 어디서 비롯된다?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에서.
이 두 가지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했었어. 그래서 여기다 t 놓고 t 플러스 2 놓고 각각 쇽쇽 대입해서 함수값 1차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지수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거는 항상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보통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직선 둘 이상의 어떤 관계, 그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쪽이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표준형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고 일반형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일반형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ax,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평행할 수 있고, 두 번째 일치할 수 있고, 세 번째 수직일 수 있죠. 서로 수직. 그 다음에 조금 네 번째 독특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기울기 곱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 정도. 특별한 위치 관계는 요 정도 네 가지 정도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제3의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어떤 독특한 뭐 직선 기울기가 뭐 2분의 1짜리에 대한 대칭이라든지. 그건 이제 어느 파트에서 배우게 되냐면 도형의 이동 파트, 대칭 이동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먼저 간단히 보시면 평행은 간단하죠. 평행은 뭐예요? 어떻게 풀어? A 대 B와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 같으면 되죠. 자, 기본적으로 평행이라는 건 기울기가 같은 거야. 기울기는 물론 너를 넘겨서 마이너스 B분의 A고 너를 넘겨서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인 거는 맞아.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다? 기울기는 선분 B에 대한 이야기야. 선분 B이기 때문에 XY 개수의 B에 대한 이야기도 해. 그러면 A 대 B, 그냥 A 프라임 대 B 프라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넘겨갖고 나눠가지고 기울기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너 대 너가 너 대 너면 당연히 너 대 너는 너 대 너도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1, 2, 뭐 3, 6이야. 그러면 1 대 2랑 3 대 6도 같지만 1 대 3과 2 대 6도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하기 좋은 쪽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기억해야 될 건 뭐다? 그냥 개수의 비가 동일하다. 개수 비의 동일. 비 동일. 근데 누구의 개수비만 동일하냐면 x, y의 개수비가 동일한 거죠. 자, 일치할 때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지. a 대 b 대 c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같죠. 이렇게. 그래서 상수항까지 개수비가 같으면 일치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까지는 일치하되 c 대 c 프라임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c 대 c 프라임. 그래서 문제에서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일치하는 건 사실 평행한 거의 부분집합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요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평행한 상황은 일치한 걸 이제 제외하고 놓고 말합니다. 일치한 건 그냥 별도로 일치와 평행을 서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A 대 B랑 A 프라임 대 B 프라임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것만 생각하고 요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일치하는 케이스까지 내가 세서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여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네가 아니까. 그 다음에 수직관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 기울기 곱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인데 결국에는 B분의 A 곱하기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인 거라서 너가 이쪽으로 곱해지고 넘어가면 실제로는 우리가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더했을 때 1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기울기 곱이 1이 되는 게 뭐였냐면 얘가 A 프라임 A 대 A 프라임 잠깐만 는 1 아니잖아. 는 0 뭐면
0이에요. 0. 이쪽으로 곱해서 넘어온 거니까. 빼기 bb 프라임은 0. 혹은 a 프라임과 bb 프라임이 같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곱한 게 여기가 는 1인 거니까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가능할 때 해석상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얘는 어떤 직선의 위치관계 표현인 거야. 평행하다, 일치한다, 수직한다. 근데 이건 위치관계 표현이 아니라 그냥 기울기 곱이 1이라고 돼 있잖아. 어떤 위치관계 있을 때 기울기 곱이 1인지를 아셔야 되고, 위치관계상 뭐냐면 y는 x 더하기 k 대칭인 거예요, 사실. y는 x 대칭일 때도 물론 기울기 곱이 1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기울기 곱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거는 이 정도밖에는 없죠. 그죠? 이게 많이 쓰이죠. 이게 많이 쓰이고. 보통은 수직되는 거, 요거 많이 쓰이고, 기울기 곱 1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다. 요 기울기 곱이 1이 되는 게, 나중에 함수의 어떤 대칭 이동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y는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그런 직선을 너네가 구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그럼 이제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대칭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보통은 너와 너의 교점 하나 잡고 이 위에 한 점 잡은 다음에 그 한 점을 너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제 구해준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1자리인 이런 것에 대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원래 기울기 2자리였던 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2분의 1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른다는 거야. 더하기 k가 되겠죠. 이 k 값은 뭘로 결정하면 되겠어? 어차피 너랑 다 같이 어디서 만나야 돼? 모두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너와 너의 교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k 값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칭에 대한 해결도 기울기 1자리에 대한 해결은 기울기 곱이 1이 되는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대칭 이동 파트에서도 사용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위치관계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든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보시면 a, x, by 플러스 c는 0 너가 x1, y1 공식 자체는 이렇죠. 절대값 a, x1, b, y1, c 나누기 루트 a제곱, b제곱. 자, 여러분이 직접 대입을 해서 이제 풀어내는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부호가 특정이 되면 맞춰서 절대값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안의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직선이 있어. 얘가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대. 그럼 너네가 여기서 너보다 아래쪽에 있는 어떠한 a, b라는 점이 있는데 너부터 너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고 싶냐면 거리가 뭐 1일 때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뭐 예컨대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 거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직선보단 너가 좀 아래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너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길이가 요 거리가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보통 너네가 이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해? 양변을 제곱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개값이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를 이제 둘 다 내포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거리가 1인 거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 아래 거랑 위에 거랑 둘 다 들어간 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래 거만 찾고 싶은 거야.
그때 이제 요 절대값의 부호 판단, 속에 있는 것의 부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지금 A, B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점이지, 그지? 원래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어디 있어야 되냐면, P라는 점이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으면, 자, 여기가 A, 알파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X는 A라는 보조선을 그었어요. 그럼 지금 A,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돼. 즉, 2A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나의 질문은 이게 0일 때 과연 너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지금 잘 보시면 알파와 B의 관계가 어때? 어떤 관계 있어? 둘 중에 알파보다 B가 어때요? 좀 어때? 알파? B니까 알파가 더 크고 B가 더 작아요. 그죠? 즉 알파보다는 B가 작아. 근데 알파일 때가 0이야. 그럼 당연히 너는 뭐가 돼야 돼? 부호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식을 쓸 때.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x는 a 보조선을 긋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무조건 너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양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y 앞에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넌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b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상당히 불편해요. 직접 대입해서 보고 눈으로 판단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는 0이 되는 점들이고 너보다 아래에 있는 점, 너보다 위에 있는 점은 0이 아닌 거니까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존재하려면 두 직선이 일단은 어떤 위치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 서로 평행한 관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끼리는 한 점에서 만나면 두 직선의 거리 같은 걸 판단을 하지 않죠. 그죠?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보통 대다수는 어떻게 구해? 그냥 한 직선에서 한 점 잡고 점직거로 해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약간 초보적인 해결이고 얘도 공식이 있어요. 얘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 분모는 똑같아.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는 사람. 절대값까지 똑같아. 뭐라고 써야 될까? C 빼기 C 프라임이에요. C 값의 차이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 차이만 갖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서로 평행한 거에서 수열발을 내리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제 요 닮음, 삼각형에서 닮음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내 입장에서는 절편식 같은 거야. 아까 내가 말했지. 너네가 XY 절편이 주어졌을 때 절편식으로 바로 식을 쓰는 애들은 거의 다 상위권이었어요. 역시나 두 직선이 주어졌는데 평행선이 주어졌는데 이 공식이 바로 튀어나온다? 거의 상위권이에요. 이건 한 중상위권 정도. 왜냐면 요건 애들이 조금 알더라고. 절편식은 대체로 몰라요. 상위권 중에서도 안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반드시 상위권이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아이들이 저런 것들을 쓰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위치 관계 했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신에서는 매우 잘 나오는 어떤 유형이고요. 사실 내신에서 잘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쪽 하고 나면 더 이상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전반에서 되게 잘 쓰여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L1 두 직선이 있어. 너가 AX, BY, C는 0, L2, AX, A'X,
B'Y, C'는 0. 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L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더하기 실수배 K배 A 프라임 X, A 프라임 Y, 아니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는 0. 자,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찌해서 이러한 형태로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시면 외우기가 쉬워요.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 봐봐. 일단은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 편의상 그 교점을 x1, y1이라고 불러보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해도 0이고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해도 0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식에다가 x1, y1을 대입해도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지? 즉, 이 직선은 일단은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거는 확실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되겠냐는 거야. 그거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얘네의 개수 b가 있어. 얘가 뭐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y 플러스 뭐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2야. 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둘의 뭐 교점이 있을 것이고. 그럼 어차피 두 직선의 교점 자체는 특정이 돼 있지. 그럼 한 교점이 특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P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들을 다 표현하려면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으면 되냐면 너의 모든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돼. 뺑글뺑글. 그죠? 그럼 모든 기울기가 여기서 만들어지겠냐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지지만 요거의 직선의 기울기의 형태가 어때? 이걸 넘겨서 내가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봐봐. 그럼 너가 2-k 남고 넘겨보면 3k 플러스 y인데 나누기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y. 자,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거든? 자, 이게 무슨 형태가 돼? 뭐야,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형태가 돼, 이거는? k에 관한 뭐라고 봐야 돼, 이거? 유리함수라고 봐야 돼요. 맞아? 자, 유리함수 치역 어때? 실수 k에 대해서 너는 어떤 치역을 가져? 함수값만 놓고 보면 뭐만 빼고 다 되지? 이거? 너의 그지? 점근선인 y는 3분의 1을 빼고 전부가 다 돼요. 얘는 치역이 y는 3분의 1이 아닌 것만. 자, 근데 이 3분의 1 어디서 나왔을까? 정확히 누구의 기울기야? 두 번째 직선 L2의 기울기야. 즉 내가 이런 형태로 도입을 딱 주면 L2의 기울기를 제외한 모든 것은 내가 K값을 적절하게 대입만 하면 만들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이 정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정확하게 요 K가 곱해진 녀석, 이 부분의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 표현이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됐지? 그래서 요게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L2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번에는 누가 표현이 안 돼? 얘가 표현이 안 돼. 그 대신 L2는 이제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두 직선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 뭔가 하나의 직선에다가 또 다른 하나를 실수배를 해서 더해 주는데 그때 실수배가 된 쪽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끝이에요. 됐죠? 물론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엔 표현할 수 있겠지. 뭐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뭐 다 표현할 수 있나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항상 표현이 안 되는 녀석이 하나 있다. K값에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에 오늘 개념 중에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는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자, 각의 이등분선도 가능하고요. 뭐 각의 이등분이 아니라 각을 뭐 2배를 했을 때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 시작 자체는 각의 이등분선을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이 원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정확히 각의 이등분선이 되거든.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이 2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라 하면 약간 이런 거자. 이런 거. 물론 각의 이등분선 항상 몇 개씩 존재하냐면 2개씩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쪽을 이등분했을 수도 있지만 얘를 이등분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둘은 당연히 항상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은 하나를 구해놓고 수직인 거 하면 돼. 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의 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잘 생각해보면 너 다 빗변이 공통이면서 이제 합동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RHA 합동이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합동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길이들이 일치하게 됩니다. 거꾸로 이 길이가 일치하게 되면 각의 이등분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너네가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찾으면 돼요. 그냥 뭐 이쪽 직선 있고 이쪽 직선 있으니까 점집거 2번 써가지고 너랑 갖다 양변 제곱해갖고 쓰면 1차식 이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자, 2번째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뭘 쓸 수가 있냐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공식 활용.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 y는 2분의 1x가 있고요. y는 3x가 있다고 치자. 둘에 나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어. y는 mx인데 너가 얼마니? 우리가 각이 이등분될 때 이런 거를 구해달래.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보조선 하나 긋는데 여기 선분의 길이를 좀 도입을 좀 쉽게 놓을 수 있게끔 줄 거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가로 길이를 얼마 정도로 잡을 거냐면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 2 정도로 잡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가 1이니까. 그러면 됐죠? 자, 여기가 2면 얘는 얼마야? 6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다시 너가 이제 1이고 여기는 얼마냐면 5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이고, 다시 요 길이는 얼마죠? 얼마예요?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2 루트 10 되는 거 맞아? 자, 여기는 얼마일까? 1대 2대 루트 5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은 너 대 너가 너 대 너예요. 이렇게 내분점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몇 대 몇이 되니? 루트로 약분하시면 1대 2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우리는 사실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되냐면 바로 요 녀석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왜냐면 여기는 1인 걸 알아. 이게 K라고 했을 때 우리 문제에서 기울기인 M 값은 뭐가 되냐면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야. 맞아요? 밑변의 길이가 2고 1 더하기 K 하면 이만큼. 밑변분의 높이가 곧 기울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지?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제 내분점 공식을 이용한 1대 2 루트 2니까 5에다가 2 루트 2 더하기 1 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2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짠! 대입하시면 끝. 자, 요게 이제 내분점 공식을 이용한 거야. 자, 너네가 요거 직선의 방정식 2개 쓴 다음에 요 위에 한 점을 y는 mx니까 그냥 a, ma라고 놓고 너부터 너까지랑 뭐 거리가 같아요. 그럼 이제 m 값이 역시 나오거든. 동일한 방식으로 나왔을 거야. 식을 썼을 때. 이게 현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이보다 좀 간단한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잘 봐.
이거를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마치 복소평면처럼 알고 있으면 가계이등분선을 구하는 문제에 한해서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 방금 2x, 3x 했잖아. 2x랑 편의상 요 절편은 생략을 할게요. 우리가 사실 가계의 이등분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만 알면 어차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끔 하면 마무리는 끝나니까. 사실 가계 이등분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를 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 2x랑 하나 뭐 할까? 뭐 할까? 알았어. 3x 할게. 자, 이 둘의 가계 이등분선을 구해 볼게요. 세 번째가 이제 선생님이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벡터 연산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벡터라 하면 여러분이 동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경. 동경이라는 거는 반직선이죠. 반직선. 물론 동경은 끝없이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지만 벡터는 정확히 두 가지를 정의한 게 벡터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정한 게 벡터입니다. 약간 우리 미적분 원 기준에서는 속도가 벡터의 개념이고 속력은 스칼라의 개념이에요. 스칼라는 크기만 정해져 있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크기와 방향 두 가지가 정해진 게 벡터예요. 자, 우리가 기울기 2짜리 직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 2짜리 직선은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 그지? 기울기 2짜리 직선이 뻗어나가는, 원점을 기준으로 뻗어나가는 방향만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하면 1만큼 갈 때 2만큼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지?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그때 너의 실제 크기는 얼마냐면 루트 5짜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1 가고 2 갈 때 루트 5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이걸 루트 5로 다 나눠서 루트 5분의 1 갈 때 루트 5분의 2만큼 갔고 너가 이쪽 방향으로 사실은 1만큼 갔다 이렇게 봐도 되죠. 비율적으로는. 어차피 루트 5로 그냥 나눴을 뿐이야. 여기 벡터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벡터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게끔 통일하셔야 돼요. 자, 3x짜리는 벡터의 크기를 1, 3으로 가면 얼마만큼 가게 돼 있어? 루트 10만큼 가게 돼 있죠. 그지? 벡터의 크기가 다른 게 보이죠? 지금 1, 2, 1, 3으로 했을 때. 밑변은 1로 통일해서 그래요. 근데 통일을 여기다가 맞추지 말고 빗변을 통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빗변을 제일 통일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 일단은 무조건 통일이 되는 방식은 루트 5로 나누고 루트 10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늘 말하지만 우리는 뭐가 좀 꺼림칙하다? 분수가 좀 싫어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통일하는 게 상식적이겠어? 당연히 루트 10으로 통일해야 돼. 이렇게. 그럼 너는 4가 되고 2가 되겠지. 자, 이 둘을 서로 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 사이로 가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둘은 벡터의 크기가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치자. 벡터의 크기가 똑같으면 벡터의 연산 중에 합의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 모양의 평행사 변형을 그려주시면 돼. 근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 변형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마름모라고 불러요. 마름모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 대각선이 이 마름모에 너를 이등분을 하는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요 벡터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네끼리 그냥 더하면 돼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벡터 합이라 그랬잖아. 벡터 합의 특징은 성분끼리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에다 1 더했으니까 3. 너는 7. 기울기 얼마? 3분의 7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가 지금 2 아니다 미안해 3분의 7 아니야. 왜 아니냐면 아까 루트 여기만 곱했어. 여기 지금 아까 1, 2였는데 미안해 1, 2였잖아. 루트 2 곱했는데 2, 4라고 썼어. 루트 2랑 2루트 2가 돼야 돼. 미안해요. 이걸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울기 얼마 되냐면 1 더하기 루트 2 분의 3 더하기 2루트 2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직 조금 감이 안 오지? 한 두 개만 더 연습해 볼게. 이게 나중에 너네가 이쪽 고1 내신할 때 그 가계 이등분선을 구할 때 요 방식을 이해를 하고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쉬운 방식인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가계 이등분선을 구한 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지 너네가 아직은 체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쉬운 방법이에요. 자, 또 해볼게. 2랑 3 이제 양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3x랑 마이너스 2x 하나 해볼까? 자, 이런 게 있다 쳐. 이것도 되게 쉬워. 봐봐. 3x는 1 갈 때 3가. 그러니까 루트 10이야. 똑같아. 다만 아이고, 뭐야. 왜 음수로 가? 야, 1 갈 때 3이고 루트 10이죠. 그럼 얘는 뭐야? 1 갈 때 2 가는데 이쪽이 루트 5잖아. 똑같잖아. 다만 방향이 그래.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2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요거 벡터의 크기를 맞춰준다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항상 벡터의 크기인데 또 루트 1을 곱하면 루트 10 되고 이 루트 2 되고 루트 2 되는데 그럼 다시 너랑 너랑 더하면 루트 2 더하기 1 분의 너랑 너랑 더하면 3 빼기 2 루트 2. 그 기울기는 바로 이렇게 나와요. 너와 너의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루트 3x 하나는 4x. 자, 이런 거 해봅시다. 또 괜찮아. 자, 루트 3x면 1대 루트 3이란 말이야. 너가 2고 루트 4x는 1일 때 3대 루트 17이지. 그지? 그러면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루트 17 곱해야 되잖아. 그지? 2 곱할게. 됐지? 다 했어. 마이너스 아니에요. 둘 다 플러스예요. 답은 이렇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운 방법이라니까. 특히나 기울기가 막 루트 3, 4 이런 거 사실 내신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야 답이 애초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니네가 정말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2번 쓴 다음에 제곱해서 근해 공식 썼을 때 이게 막 거지같이 근해 공식 막 루트 개 많이 섞이고 그들끼리 나눠야 되고 유리화하고 그런 과정이 다 이제 생략된 그냥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라고. 하나만 연습해보세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이 개념은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벡터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벡터 특히나 그중에 벡터 합을 어떻게 하는지. 벡터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고 그때 각각의 x, y 좌표 차이만 더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나중에 기하 혹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자, 뭐 해볼까? 마이너스 x 다음에 쉬운 거 하자. y는 2x. 자, 요거 두 개 각의 이등분선 구해보세요.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구해주는 거는 각의 이등분선 기울기 중에 딱 한 개만 구해주고 있지. 내가 나머지 하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왜? 둘은 항상 서로 수직 관계에 있으니까. 이건 지금 한쪽만 구해준 거예요. 삼각형 두 개 만들어서 통분하고 성분끼리 더하고 보통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y좌표에다가 더하면 되고 x좌표는 그냥 다 양의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x좌표끼리는 항상 더하게 되고 y좌표는 플러스를 쓸 때도 있고 마이너스를 쓸 때도 있다. 그건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 다르다. 아니 기울기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오로지 기울기를 구하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어딜 지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 직선 교점만 대입하면 돼요. 어차피 각의등분선의 핵심은 y좌표 뭐 이딴 게 아니라 기울기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자 보세요. 루트 2랑 루트 5니까 통분 루트 10 루트 5 루트 5 루트 10 2 루트 2 루트 2 자 더합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10 뭐가 왜? 루트 10 뭐야 이거? 루트 5 맞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이렇게 더하고 요거는 더하고 얘는 뺀다. 2 루트 2 빼기 루트 5 이렇게 나와요. 됐어? 여러분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치에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가르치시는 분은 사실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벡터 내적을, 벡터 연산을 써야 되니까. 근데 너네가 벡터를 안 배우니까. 근데 이 정도는 뭐 너네 물리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지 않니? 이거 갖고 린이 더해갖고 슉슉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고 할걸? 합력에 대한 계산. 그 힘의 방향과 그 크기가 벡터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물리에서 역시 벡터 개념이 나온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문제 풀고 마칠 건데, 우리 넓이와 직선에 대한 이야기. 넓이와 직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어떤 포인트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뭐 다각형을 주고 이 다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뭐 직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얘가 뭐 어딜 지나야 되는가에 대한. 예컨대 정사각형인데 2등분을 해야 돼. 그럼 어딜 지나가면 돼?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되죠. 그 직선이. 그죠?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와 이제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 A 대 B가 되면 넓이 B도 A 대 B가 되죠. 그래서 선분 B와 넓이 B가 같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B를 줬을 때 선분 B로 해석해서 내분점, 뭐 이런 어떤 선분의 내분,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쪽 선분 B를 주고 넓이 B를 너네가 거꾸로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좀 개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지나면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확히 중점을 지나가면 되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닮음의 상황이 있습니다. 닮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너랑 평행한 직선이 지나간대.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S1, 이쪽의 넓이가 S2예요. 근데 S1과 S2가 같을 때, 근데 이 부분의 길이가 뭐 2래. 그때 너의 길이가 얼마니? 뭐 이런 거 있겠죠. 닮은 비는 넓이 B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닮은 비의 선분 B의 제곱이 넓이 B니까 넓이 B의 루트를 취한 게 선분의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2가 된다면 이 부분의 길이는 정확히 몇 배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죠. 루트 2가 되는. 그래서 우리 닮음이기 때문에 선분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긴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선분 B와 넓이 B가 같은 상황이고, 사실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자, 그러면 내신에서 아주 잘 나오는 형태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 저도 아닌 경우. 이도 저도.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너가 2등분이 된대요. K를 구하시오. 전형적인 내신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이야기. 잘 봐.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아이고, 굉장히 재밌고요. 일단은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건데, 보조선을 그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불편한 점은 뭐냐면, 봐봐. 닮음도 아니지. 그리고 뭔가 선분비, 그 한 꼭점을 지나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나는 어떤 보조선을 쓸 거냐면, 닮음도 쓸 수 있게 하고, 한 꼭지점도 지나게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그으면 될까? 여기부터는 창의력입니다.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자, 한 꼭지점을 분명히 난 지난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보조선을 그으면 닮음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뭐라고? 여기. 요거랑? 여기? 아, 이렇게? 그럼 닮음은 어떻게 쓸 건데? 탈락? 내가 창의적이라는 건
왜 창의적이라고 했냐면 나는 이 문제를 처음 보고 그렇게 풀었거든. 내가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이런 보조선을 쓰면 이 두 가지 성질을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그 보조선을 그었더니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성현아 뭐라고? x는 4를 그으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x는 4라는 보조선인데 일단은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 b도 4대 1이지. 이쪽이 4고 이쪽이 1이야 지금 현재. 그럼 내가 너를 반 자르려면 여기는 하루살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 이 부분은 2.5가 돼야 되잖아. 2분의 5가 돼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의 상황은 사실은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너 대 너 전체의 b가 몇 대 몇이야? 2.5 대 4니까 5 대 8로 바뀐 거예요. 맞아? 얘가 5고 전체 큰 삼각형이 8인 거예요. 비율로 치면. 그지? 좀 약간 안 와? 아직? 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성경이 약간 또 저기 갔는데 저 멀리 갔는데 이 의식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예요. 넓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8대 5야. 그러면 요 길이는 4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8분의 5를 그냥 곱하면 안 되고 루트 8분의 5예요. 왜? 넓이 b가 8대 5니까 선분비는 그것의 루트 주한 답은 뭐다? k는 4 곱하기 루트 8분의 5. 너네가 이런 식으로 풀었을까? 이렇게 안 풀었겠지. 어떻게 했겠어? 또 해갖고 좌표 잡은 다음에 또 이게 x 잡고 또 그다음에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 이제 구해갖고 좌표 잡고 전체 넓이 구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란 말이야. 물론 얘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를 x로 잡으면 2분의 1 x 나오니까 너랑 너랑 곱해갖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답은 이제 요렇게 푸시면 좀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직교좌표에서 2등분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x는 k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2등분을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데서 너가 2등분이 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기를 지나. 너가 뭐 5고 너가 뭐 여기가 4야. 너가 아까 0이었고 여기가 3,3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이 점이 돼야 돼. 또 2등분이 된대. 이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는 사실 뭘 쓰는 게 편하냐면 너 곱하기 너랑 너 곱하기 너가 몇 대 몇이다? 정확히 2대 1이 되면 돼요. 왜? 사이각이 같으니까. 다시 AB 사인 세타랑 XY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면 돼? 정확히 절반의 관계 있으면 돼. 그지? 각이 공통이잖아. 사이각이 공통이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에 곱이 딱 절반이 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알고 있어? 여기가 4라는 걸 알고 있잖아. 원래는 얼마야? 원래는 5지. 이만큼 얼마야? 원래는 3루트 2가 돼요. 그죠? 그럼 니니 곱하면 얼마냐면 15루트 2야. 근데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면 돼? 15루트 2 나누기 4 나누기 2 이렇게 된다. 그럼 8분의 5루트 2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다? 8분의 5, 8분의 5가 되겠죠. 다 했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넓이의 어떤 2등분. 근데 이제 넓이 공식들이 워낙 다양하게 사용되니까. 이쪽도 이제 15루트 2라고 썼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나가 문제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딱 3분만 쉬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빨리 갔다 오세요. 잠깐만 쉴게요. 왜? 3분만 쉴게. 길게 쉬어봤자 뭐 하겠어. 문제 얼른 풀고. 막 무서울 정도로 약간 달려오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얼른 풀어볼게요. 30분 동안 한 야무지게 풀면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넓이는 슉. 금방 해요. 45번은 아까 우리 앞에 있었던 비슷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27번 볼게요. 자, 설명할 건 다 했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밑줄 무게중심,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 근데 BM과 LM이 서로 수직이래. BN, LM. 중선끼리 서로 수직이네요. 그리고 점 G에서 LM까지의 거리가 4루트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골라봐라. 무게중심은 너는 여기에 있다. 일단은 뭘 아셔야 되냐면 ABC의 무게중심과 각 변의 중점의 무게중심끼리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그냥 ABC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요 각 중점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을 판단을 하셔도 괜찮다. 그럼 2,1이랑 4,마일이면 이런 식으로 2,1이면 요 정도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L, 너가 M. 그리고 한 슉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너의 중점이 있고 너의 중선이 있을 텐데 또 다른 점, 지금 N, A, B가 이쪽에 있진 않고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어딘가에 뭐 A, B가 있다고 칩시다. 너가 A, B. 그리고 무게 중심이니까 1대 2가 되는 그 점 위에 여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G가 됩니다. 짠. 일단은 어차피 요 중점의 좌표가 0, 아니지 3,0 아닌가? 그리고 요거를 이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B 값은 3분의 B가 될 것이고 얘가 A 값 같은 경우에는 3A 1대 2니까 A 더하기 6 나누기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3과 A를 1대 2로 내분을 했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점 G에서 LM까지의 거리가 4루트 1에 그럼 여기부터 우리 요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 그러면서 뭐가 수직이냐면 B, N과 얘가 지금 얘가 아니죠? N B가 어디 있지? A, B, C A, B의 중점이 그리고 너가 M이죠.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슉슉. B 점이 있고 너가 A, B, C, A.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LM과 BN이 수직인 거를 써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얘네가 서로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인 상황. 그리고 여기서 내린 쇠발. 지금 G에서 내린 거 맞나? 4루트. 얘가 수직이면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이제 4루트인데 얘가 4루트이면 A, B에서 여기까지 어차피 서로 수직이니까 요 길이가 12루트 되는 건 맞나?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죠? 왜냐면 얘가 1대 3이니까 얘도 직각이죠? 그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랑 수직인데 요거 수직인 거를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 얘랑 어차피 요렇게 평행 아닌가? 그지? 요거랑 얘랑 평행이죠? 그렇다는 건 얘가 수직이라는 소린데?
맞아?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얘는 중선이잖아. 근데 얘랑 수직인데?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 되죠.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얘가 이등변이면 요쪽도 이등변 아니겠어? 얘랑 얘도?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내가 AB와 BC가 이등변이라는 이야기는 약간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 근데 중점을 잡았어.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이 나오지. 그럼 다시 누구랑 이등변이야? 이렇게 이등변 되겠지.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등변이야. 너랑. 그래서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수직이에요. 이렇게. 실제로는 요 상황인 거지. 여기가 3,0. 여기가 A, B. 그리고 길이가 아까 여기가 12루트였죠? 여기가 12루트. 근데 요게 지금 직선이 누구냐면 얼마지? 2 갈 때 마이너스 2 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그럼 요쪽 직선이 누구냐면 x 빼기 3이죠.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니까 수직이라서. 근데 길이가 12루트이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가면 돼? 12씩 가면 되겠죠. 이렇게. 얼마나? 15,12 나오겠죠? 우리가 서로 곱하시면 답이 나온다. 답은 120 나옵니다. 이해가? 잘 안 가? 요거 수직 관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 얘랑 원래 수직이라며. 근데 중점끼리 연결한 거는 얘랑 원래 서로 평행하자. 중점 연결 정리에 따르면. 그럼 사실은 너랑 수직하다고. 근데 너랑 수직한데 원래 n이라는 것은 이것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너랑 중선이 서로 수직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살짝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죠? 넘어갑니다. 120 아닌가요? 180이네요. 까비. 자, 28번 보시면 대표적인 이쪽의 유형이고 몇 개의 평면으로 나뉘네 만회할 때 자, 6개로 나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요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짜리 이런 x 플러스 y는 0.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직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x 더하기 ay 빼기 12는 0. 하나가 3x 빼기 y, ay 더하기 4는 0. 우리가 만약에 서로 별다른 관계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죠.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는 7개입니다. 그럼 7개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두 직선이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데 나머지 하나도 그 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둘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평행할 때, 너랑 평행할 때, 너랑 평행할 때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날 때. 근데 이제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면서 동시에 평행한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평행한 게 좀 쉬우니까 먼저 할게요. 자, 평행하려면 A가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면 1이죠. A가 1인 거 가능하고. 그럼 A가 1이고, 그럼 너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행하면서도 모두 다 같은 점에서 만나진 않는지, 즉 혹시 일치하지는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y 빼기 12는 0인데, 일단 얘랑은 평행하고,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고. 그럼 이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지? A가 마3이면 3x 플러스 3y 플러스 4니까 어쨌거나 너랑은 일치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 대 너랑 너 대 너가 같은 경우 그러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얘네 서로 평행하지 않죠? 절대 평행하지 않죠? 너 대 너 하면 1대 A 여기는 3대 마이너스 A인데
될 수가 있나? A가 0인 경우가 가능하다. A가 0인 경우. A가 0이 되면 3x 플러스 4는 0, x 빼기 12는 0. 그죠?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 A가 0이 안 되나요, 혹시? 괜찮죠, 그죠? A가 0이 되는 것까지도 괜찮고, 그 다음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면 너를 여기다가 대입.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게요. 3 더하기 a x 플러스 4는 0, x 빼기 y 빼기 12는 0. 아니 뭐야, 이거 빼기 아니자. x 빼기 a자. 그래서 x가 a 더하기 12인가? a 더하기 12 플러스 4는 0. a제곱 15a 3은 40 되나요? 슉슉슉.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되나? 판별식은 2, 5. 판별식은 양수네요. 인수분해는 안 되네. 안 되는 거 맞나? 40 안 되고 5, 8 안 되고 절로 가면 3, 2, 뭐 어림도 없죠? 잠깐만.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A 입장에서는 너의 이제 근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뭐 2분의 마이너스 15 뿔마 루트 65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어차피 여기서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서로 얘네끼리 기울기가 같거나 할 수는 어차피 없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응. y에다 마이너스 x 넣었어. 그래서 요거 넣은 게 요거. 마이너스 x 여기다 넣은 게 요거. 요거를 x에다가 x를 넣었다면서 왜 x 빼기 a가 됐어요? 그래?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ax가 돼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미안해. 시간이 좀 쫓기면 좀 그래요. x 1 마이너스 ax 그죠? 에헤이. 응? 뭐를? 얘를? 그러네. 그러네. x는 2.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 a가 나오겠죠.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이 값이 하나 더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9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번 한번 볼까? 30번.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고 근데 0,1, 0,4, 루트 2, p, 3루트 2, q. 자, CD의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AB와 BC, CD가 서로 같고 그리고 AD와 BC는 서로 평행하고 A, B, CD가 같으면서 AD, BC가 서로 평행한 도형은 무슨 도형일까? A, B, CD는 뭐가 나올까? 내 생각에는 등변 사다리꼴 비슷한 게 나오나? 아닌가? AB랑 CD, 그죠? 그 다음에 AD, BC, 평행, 등변 사다리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AB가 01, 04니까 1 하나 찍고 4 하나 찍고 요게 AB 그리고 잠깐만. 근데 CD랑 같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어때? 짜잔, 약간 이런 느낌. A, B, C, D. 그죠?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등변이기 때문에 얘가 그걸 또 평행해야 되고 루트 2, p 다음에 여기가 3루트 2, q 3루트 2, q PQ의 좌표 차이가 나오지 않나? 왜냐면 이만큼이 3이잖아. 그럼 얘도 3일 거 아니야? 근데 이만큼이 2루트 2거든? 얘는 1이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너가 그러면 평행해야 되니까 너와 너의 관계와 너와 너의 관계가 같아야 돼요. 보이나요? 근데 x좌표의 차이가 얘는 루트이고 얘부터 여기까지 3루트이기 때문에 너가 너의 3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1대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q 빼기 1은 p 빼기 4의 3배 그리고 q는 p 빼기 1 p는 4 나오지 않나? 아닌가? 아, 아니다. q 빼기 1 여기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시면 나온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그 다음에 31번이 굉장히 또 잘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제. 33번도 역시 유명한 문제인데 조금 늦겠네. 어떡하지? 또 뭐라 하겠지? 어쩔 수 없지. 자, 조금 늦겠네. 조금이죠. 그럼요. 자, 여러분도 이제 어릴 때 어디 가면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더 가야 돼? 그러면 엄마가 맨날 거의 다 왔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기억이 없나요? 아, 그래? 아, 선생님은 어릴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5분 남았어. 엄마 아직도 5분 남았어? 이제 진짜 5분만 더 가면 돼. 약간 이런 느낌. 자, 5분만 더 할게요. 보세요. 대칭, 얍. 종이 접기는 선대칭의 개념입니다. 그죠? 선대칭의 개념이고 A가 A'으로 갔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중점 위에 놓이는 상황. 자, 그랬을 때 지금 마지막에 점 A와 A', B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요거 보조선 잡을게요. 이렇게 A와 A'을 연결하겠습니다. 짠! 요거를 딱 연결하시면 항상 여기는 수직이고 길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 종이접기인 선대칭의 특징이거든. 근데 잘 보시면 요 직각삼각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이고 수혜발을 내리면 닮음 온통 닮음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요 닮은 도형을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너의 중점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요 길이가 이제 현재 요 A, B와 같으니까 여기가 2입니다. 2.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이에요. 됐나요? 즉, 요 사이각도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세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어쨌거나 밑변대 높이가 1대 루트 3이 됩니다. 사실은 이 삼각형은 뭐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그죠? 정삼각형인 거 알겠어? 왜냐면 1대 2대 루트 3이자. 그럼 60도자. 사실은 얘 이등변이자. 그럼 얘도 사실 이등변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삼각형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었으니 나는 A에서 A'B에 내린 요 수선의 발의 길이도 얼마야? 너도 루트 3 아니겠어? 그럼 끝났죠. 그죠? 정삼각형이 나오는구나. 넘어간다. 다음에 33번 유명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응? 숙제 우리 있었나요? 이번 숙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35번 할게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번에 인수해놨어요. 자, 아니.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점, 직선, x-2y-2와 평행하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 L2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랑 만나는 점 xy절편이 CD, 마지막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25일 때 요 A, D의 길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x, 그러니까 y절편이 하나는 음수인 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는 양수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와 C가 있어요. A, B, C, D.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이 사각형의 넓이를 너네가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쪽은 직선을 압니다. 얘는 x 빼기 2y 마이너스 2는 0. 얘는 x 빼기 2y까지는 똑같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플러스 k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넓이가 25래. 넓이 25를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게? 삼각형 두 개.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사각형을 좀만 잘 봐봐. 사각형이 응? 너 곱하기 너 곱하기 2분의 1. 너 곱하기 너 곱하기 2분의 1이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어차피 닮음이지, 그지? 1대 2로 닮았단 말이야. 여기는 1이고 아닌가? 그다음에 여기가 2고 그럼 여기를 그러네. 2분의 k고 이 k로 잡을 걸. 후회된다. k가 되겠죠, 길이는. 길이 자체는 이렇게 되지 않나? 그지? 그럼 이제 니니 곱하기 2분의 1 한 게 25니까 간단하게 나오죠? 너는 2분의 1 k 플러스 2 2분의 k 플러스 1 그럼 2분의 1 여기다 넣으면 너는 5 k는 8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넌 8이 나온다. 그럼 이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5분의 너 빼기 너 10 끝. 이렇게 넘어갑니다. 정점을 지난 직선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36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직선에 대해서 옳은 거를 골라봐라. 아이고. 얘는 K로 묶었을 때 K에 관한 항등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나오나? 는요. 자, 지금 K값과 무관하게 얘가 항상 지나가는 순간은 언제냐면 K값과 무관하려면 이 K의 곱해진 부분이 0이 되면 됩니다. 그죠? 얘가 0이 되려면 X 입장에서는 6-2y가 되면 되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얼마야? 3y 빼기 6은 0, y는 2 나오고 x도 2 나오네요. 자, 즉 우리 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2,2를 지납니다. 2,2를 지나면서 사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그 중에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은 누구다? 얘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죠? K가 곱해진 쪽은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 나머지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번. K가 1이면 X축에 평행한가? K가 1이면 기울기 0인가? 아니지. 기울기 0인가? 그죠? 맞죠? 참이고. 니은번 참이고. 디귿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밑줄.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모든 직선이 틀렸다는 거지. 너를 제외를 해야 된다. 디귿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38번에서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왼쪽
동그라미, 내심 동그라미, 내심. 자, 내심의 좌표가 현재 A, B래. 우리가 내심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고, 내심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써놓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써주세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혹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어쨌거나 요 모든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어떤 그런 점인 거지. 그걸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데, 자, 일단은 세 직선 한번 볼게요. 하나는 y는 0이고 하나가 3x 빼기 4y 플러스 6은 0, 여기가 4x 플러스 3y 플러스 빼기 12는 0.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직선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둘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해석을 하셨어야 돼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직각의 관계에 있죠. 그죠? 왜냐면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해서 더하면 0이 되는, 아, 둘은 서로 수직이구나. 그럼 서로 수직인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될 텐데, 하나는 기울기가 4분의 3짜리, 하나는 너랑 수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y는 0인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이 양수, y절편이 양수니까 y는 0이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지금 여기다가 y절편을 찾아봤더니 얘네가 y절편이 둘 다 양수 나오자. 그럼 0,0이 좀 아래에 있다고. 그지? 그리고 x절편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내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일단은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뭘 구하는 것도 가능하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뭔가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기왕 오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3분의 4짜리예요. 자, 3분의 4고 얘는 기울기가 이제 0짜리죠. 0짜리. 그러면 0짜리라는 건 1 갈 때 0 가는 거지. 사실 0입니다. 이쪽은 0인 거고. 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요 3분의 4짜리는 3 갈 때 4 가죠. 그리고 5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5 갈 때 5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통일을 한다는 거는 너랑 너랑 더해주시면 8, 4 더하기 0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서 어딜 지나가냐면 얘를 지나간다고. 근데 얘는 누구냐면 x절편이에요. x절편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겠네. 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구해볼까? 자, 요거를 구할 건데 이번엔 요쪽.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잠깐만. 3분의 4 아니라 4분의 3이잖아. 씨. 4분의 3이잖아. 그지? 4, 3이면 9분의 3이 돼요. 3분의 1이면 3분의 1. 3분의 1 써야지, 3분의 1. 3분의 1. 그죠? 요건 똑같아요. 너 더하기 너, 3 더하기 0. 3분의 1. 그럼 요게 조금 달라지겠네. 응? 5, 4, 3, 0.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요거 조금 고쳐주시고. 요쪽이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요 교점이 너의 x절편인 3이죠. 3. 너가 3이고. 그럼 다시 각의 이등분선 기준에서는 선생님이 사실 어느 방향으로 했었냐면 요 방향으로 했단 말이야.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 이쪽을 찾을 거면. 그지? 얘를 찾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럼 이쪽으로 3 갈 때 이쪽으로 4 간다고. 이렇게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쪽으로 합시다. 요거. 이렇게. 너랑 너랑. 자, 그럼 얘가 3 갈 때 4 가는 거고. 또 다른 기울기 0짜리는 3 가는 동안에 안 가죠. 그러니까 그냥 3인 거고. 여기가 5고 너가 똑같이 5로 맞춰주고 5 갈 때 5 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왜냐면 3 더하기 5 이쪽이 4. 기울기 0짜리라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내가 0짜리를 아까 예시를 안 들어가지고. 기울기 0짜리는 그냥 밑변과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높이가 0이니까. 그리고 3,0 플러스 2분의 3인가요? 맞나? 응. 이렇게 둘의 교점 찾으시면 이제 내심을 구할 수 있는, 뭐 내심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각의 이등분선을 가지고 한번 해봤다. 우리 한 서너 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넓이 지금 거의 다 했어요. 나도 아까 전에 전화 왔어. 진짜? 왜? 10분, 10시 되면 딱 전화. 아니 엄마 아빠가 안 일하시 모르겠어. 엄마, 너네 왜 삼촌한테 그래? 그럼 9시 40분쯤에 전화. 9시 40분에? 9시 40분은 조금 곤란한데? 자, y는 2x 하나 있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2x 마이너스 2분의 1x. 근데 기울기만 구하고 싶죠? 얍.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건 보이죠? 그죠? 직각 이등변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잘 봐.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만 알면 돼.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1 갈 때 2 가지, 그지? 여기는 2 갈 때 1 가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를 갔을까? 가로로는 3 가는 동안에 1 갔죠? 3분의 1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못 들어오는구나. 전화할 거면 옆에서. 그래? 네.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저희 오빠 어. 해가지고 데리러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그래? 아니, 자. 엄마가 그래. 자, 이거 가져가세요. 부럽다. 부럽. 거의 다 했어요. 버스 타고 가야 돼. 자, 우리 두 문제만 더 합시다. 넓이 2개만 하고 마칠게요. 뭐가 좀 하기 싫을까? 아니. 우리 40번이랑 쉬운 거 2개 하겠습니다. 40번하고. 그럴게요. 45번 하겠습니다. 무당탕. 자. 45번 아까 했잖아. 안녕. 40번, 43번 딱 2개 하겠습니다. 40, 43.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 40, 45, 05.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 BA 위에 양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점 DE. 근데 만나는 점이 또 EF 어쩌고. 근데 요거 밑줄 사각형 OAEF와의 넓이는 사각형 ECFD의 넓이보다 4만큼 크고 두 번째 밑줄 OD와 CE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9분의 7. 상황 자체는 심플하죠. 지금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인데 자, 두 사각형의 넓이가 4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OAEF니까 어디야? OAEF 여기죠. 요 사각형의 넓이와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BCDF를 비교하고 있어요. BCDF. BCFD인가? BCFD. 요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넓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두 사각형이 넓이를 계산하기 좀 용이하지는 않죠. 좀 불편하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뭔가 공통된 부분을 관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관찰해 볼 거냐면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 볼게요. 이 부분을 포함시켜 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정확히 4만큼 차이 난다는 이야기야. 자, 근데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길이가 똑같이 4예요. 그렇다는 거는 너의 요 세로 길이, 얘는 요만큼이 세로선분이고 얘는 요만큼이 세로선분인데 이만큼과 이만큼이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요게 지금 높이 1당 넓이는 얼마만큼 차이나? 이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넓이가 4 차이 나려면 높이는 2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K라고 잡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K 플러스 2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공통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전체가 5란 말이야? 그거를 감안을 해서 변수를 놓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잡자. K라고 놨으니까 여기를 뭐 L이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아닌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A, B로 잡을까? A, B? A, B로 잡자. A, B. 여기를 A, B로 잡을게요. 그냥 A랑 B로 잡고 그리고 요 사이 길이가 있겠죠. 일단 B는 A 플러스 2고 요 사이의 길이를 새로운 미지수 아까 L이라고 잡았는데 그럼 A 더하기 B 빼기 L이 5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기울기 식을 하나를 줬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라는 걸 줬어. 그럼 너의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A고 너의 기울기는 4분의 B잖아. 곱한 게 마이너스 9분의 7이죠. 이렇게 되겠지. OD와 C 맞죠? OD, C. 그렇게. 얘의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A. 얘의 기울기는 4분의 플러스 B.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대입하시면 슉 A 값이 나오고 A 값 나오면 L 값 나오고 L 값이 나오면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4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2등분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점이 있는데 지금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P가 있고 C라는 점은 마이너스 6,0이고 너의 넓이가 정확하게 2등분 되는 상황이래. 그러면 잘 보시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5, B가 7,3 그다음에 C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C가 마이너스 6,0 그리고 P라는 점이 있는데 쭉 지나가는데 여기가 2대1이래요. 그러면 넓이가 2등분이 되려면 여기는 몇 대 몇일까? 를 아셔야 됩니다. 몇 대 몇이에요? 얼마? 너가 2대1이야. 즉 전체 얘를 기준으로는 3분의 2지.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2분의 3이 되면 1이잖아. 4분의 3. 3대 1이에요. 다시 봐봐. 이 각도가 공통이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너 곱하기 사인 세타. 뭐 곱하기 2분의 1. 그지? 근데 얘는 요 길이가 몇 배가 됐어? 3분의 2가 됐다고. 그럼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2배가 됐어. 또 다른 변의 길이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되면 4분의 3이 돼야 3분의 2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2분의 1이 된다고. 4분의 3이 된다고. 4분의 3이라는 거는 너가 4대 3이니까 1대 3이라고. 내 입장에서. 왼쪽 위에 점의 좌표 A 값 마팔, A잖아. 즉,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잡아야 돼? 마이너스 2, 4분의 1이니까 4분의 A. 이 점의 좌표는 15니까 5 빼면 2, 귀찮아. 6, A 더하기 6.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다시 너랑 일직선상 위에 있잖아. 그럼 보니까 근데 x좌표 차이가 어때? 같으니까 너도 같겠지. 즉 너는 뭐다? 너의 절반이다. 즉 곱하기 2분의 a는 3분의 a 플러스 6이고 끝이에요. 끝. 이것도 이제 좀 유명한 기출인데 답 내면 되겠죠? 얼마나? 12요. 1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분점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과제랑 드릴게요. 오늘은 딱히 제시가 없고 다음 시간에는 제시가 있죠.